혹시 실패가 두려워 새로운 도전을 망설이고 지금의 안정적인 울타리 안에서만 맴돌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언젠가 기회가 올 거라 믿으며 오늘 해야 되는 모험을 미루고 있는 그 마음.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꿈속에 들어가 함께 억지로 걷게 만드는 꿈을 걷는 자입니다. 오늘의 한 줄 담기는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반드시 가슴에 새겨야 할 생존의 법칙입니다. 마크 저커버그의 통찰입니다. 바로 가장 큰 위험은 아무런 위험도 감수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안전이라는 가장 위험한 착각. 우리는 본능적으로 안전을 추구합니다. 불확실한 미래보다는 예측 가능한 현재를, 실패의 가능성이 있는 도전보다는 현상 유지를 더 편하게 느끼죠. 익숙한 직장, 편안한 인간관계, 검증된 방법들. 이 안전지대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심리적인 평온함을 느낍니다. 실패의 고통을 겪을 일도 새로운 것을 배우느라 애쓸 필요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마크 저커버그의 말은 바로 그 안전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선택일 수 있다는 역설적인 진실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이러한 인간의 심리는 행동 경제학의 핵심 이론인 손실회피 성향으로 설명할 수 있죠. 심리학자 데니엘 카너먼과 아모트 트버스키가 정립한 이 개념은 사람이 무언가를 얻었을 때의 기쁨보다 같은 가치에 무언가를 잃었을 때의 고통을 약 2배 이상 더 크게 느낀다는 이론입니다. 예를 들어 길에서 10만 원을 주었을 때의 기쁨보다 가지고 있던 10만 원을 잃어버렸을 때의 상실감이 훨씬 더 크고 오래 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 손실회피 성향은 우리의 모든 의사결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는 것을 생각해 볼까요? 도전에 성공했을 때 얻게 될 수익이라는 잠재적 이득보다 실패했을 때 잃게 될 초기 투자금과 시간이라는 잠재적 손실이 우리 마음에 훨씬 더 크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혹시라도 실패하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히죠.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안전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과연 안전한 선택일까요? 세상은 우리가 가만히 있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어제의 성공 공식은 오늘의 실패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결국 아무런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는 태도는 변화의 파도에 휩쓸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도태되는 가장 큰 위험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상황을 수영을 배우는 과정에 비유해 볼 수 있겠죠. 수영장의 얕은 물에서 가장 안전한 행동은 벽을 꼭 붙잡고 있거나 발이 닿는 곳에서만 움직이는 것이죠. 절대로 물에 빠질 위험이 없죠. 반면 벽에서 손을 떼고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것은 위험한 행동입니다. 물을 먹을 수도 있고 허우적거리다 공포를 느낄 수도 있겠죠. 하지만 평생 벽만 붙잡고 있는 사람은 어떤 위험에 처하게 될까요? 그는 영원히 수영이라는 생존 기술을 배울 수 없습니다. 만약 예기치 못한 홍수가 나거나 배가 뒤집히는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가장 안전한 선택을 했던 그는 가장 먼저 위험에 빠지게 될 겁니다. 반면 물을 먹는 위험을 감수하고 용감하게 도전했던 사람은 이제 물이라는 환경을 자유자재로 다루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머물고 있는 안전지대가 바로 그 수영장 벽입니다. 그 벽을 놓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인생이라는 거대한 바다가 던지는 진짜 위기 앞에서 아무런 대처도 할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느끼는 작은 불안과 실패의 위험은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어줄 최고의 예방주사입니다. 두 번째, 위험을 감수할 때 뇌는 성장한다. 우리가 위험을 회피하고 안정을 추구하는 것은 뇌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 중 하나입니다. 우리의 뇌는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에너지를 아끼고 예측 가능한 상태, 즉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죠. 익숙한 길, 익숙한 사람, 익숙한 생각의 패턴 안에서 뇌는 최소한의 에너지만을 사용하며 안정감을 느낍니다. 새로운 도전이나 위험한 시도는 바로 이 뇌의 항상성을 깨트리는 행위입니다. 뇌는 이 상태를 비상사태로 인식하고 감정의 경보 시스템인 편도체를 즉시 활성화시키죠.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에 땀이 나며 하지마, 위험해라는 강력한 불안과 공포의 신호를 보내는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것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전에 변화 자체를 위협으로 받아들이는 뇌의 본능적인 저항입니다. 그 불안감, 지극히 정상적인 뇌의 반응이니 너무 자책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다음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편도체의 경고에 굴복하여 평생 안전한 길로만 다닌다면 우리의 뇌는 어떻게 될까요? 뇌는 새로운 자극과 도전에 직면할 때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고 기존의 회로를 재구성하며 변화하고 성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경 가소성의 원리입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실패로부터 배우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뇌의 전두엽은 단련되고 회복 탄력성은 높아지며 문제 해결 능력은 강화됩니다. 즉, 위험을 감수하는 행위는 뇌에게 근력 운동과 같습니다. 근육이 상처를 입고 회복하는 과정을 통해 더 단단해지는 것처럼 뇌 역시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더 강하고 유연하게 발전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위험도 감수하지 않는다는 것은 뇌에게 성장의 기회를 완전히 박탈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을 온실 속의 화초와 들판의 야생화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완벽하게 통제된 온실 속의 화초는 가장 안전한 환경에서 자랍니다. 비바람을 맞을 위험도, 해충의 공격을 받을 위험도 없죠. 하지만 그 결과 화초는 스스로의 힘으로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릴 필요도, 거센 바람에 맞서 줄기를 튼튼하게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온실 밖으로 나가는 순간 작은 비바람에도 쉽게 꺾이고 시들어버리는 연약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무런 위험도 감수하지 않는 뇌의 모습입니다. 반면 드넓은 들판의 야생화는 수많은 위험 속에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때로는 거센 비바람에 맞서 싸워야 하고 뜨거운 가뭄을 견뎌내야 하며 다른 식물들과의 치열한 생존 경쟁도 이겨내야 합니다. 이 모든 위험과 시련의 과정 속에서 야생화는 땅속 가장 깊은 곳까지 뿌리를 뻗어 물을 찾아내고 그 어떤 폭풍에도 쓰러지지 않는 강하고 유연한 줄기를 만들어낼 겁니다. 위험한 환경이 역설적으로 야생화를 가장 강인한 생명체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당신은 연약한 온실 속 화초로 남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강인한 들판의 야생화가 되고 싶으신가요? 그 선택은 지금 당신의 앞의 위험을 기꺼이 감수할 것인지 아니면 외면할 것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떠나야 할 나만의 안전한 온실이 자리 잡고 있을지도 모르죠. 실패가 두려워 시작조차 하지 못하는 마음, 내 영혼을 갉아먹는 현상 유지의 타성, 끊임없이 나를 주저앉히는 해봤자 안 될 거야 라는 목소리, 그 모든 것으로부터 탈출해 기꺼이 비바람 속으로 걸어 들어갈 용기를 낼 때 비로소 다른 누군가의 정해놓은 삶이 아닌 당신의 진짜 모험이 시작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는 실패했던 도전이 아니라 실패가 두려워 단 한 번도 떠나보지 못했던 바로 그 순간에 새겨집니다. 당신의 꿈 곁에서 함께 조용히 걷는 꿈을 걷는 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